오늘은 문과생을 위한 문과생에 의한 문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삼숙 학생 듣고 있죠? 선생님들의 좌우명이 듣고 싶다고 했어요. 반갑습니다. 이재원 선생님이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계획대로 공부하느라 아마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불안한 점들, 그리고 조언을 얻고 싶은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과생을 위한 문과생에 의한 문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과로 수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모든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리고요. 이투스에서 가장 핫한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분에게 서울대 선배로서의 조언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만나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데요. 저는 대치동에서 현강을 개강하고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줬다고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로도 연락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근황도 많이 또 댓글로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찾아오지 않았고요. 이도 선생님과 김범구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투스에서 한국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도 선생님, 학생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리를 사랑하고 지도를 사랑하는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이! 야, 잠깐만, 너무 똑같아. 이게 뭐야? 너네가 입힌 거야? 너네가 합성한 거야? 이거 원래 있는 건가? 원래 꼬부기가 머리가 이렇지 않잖아. 귀엽네. 너무 상큼해요. 지금 런칭하고 몇 달 정도 되신 거죠? 지금 런칭하고 2달이 조금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런칭부터 굉장히 바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좀 새롭고 신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범구 선생님 영어로 또 런칭을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의 빛이 되어줄 김범구 선생님입니다. 네. 아, 진짜 못하겠지. 너무 힘들지. 그런데 어떡해. 해야지. 수능 날은 오는데. 어쩔 수 없어. 인간 강사로 런칭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까지 바쁠지 알고 시작하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먼저 녹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로 런칭이 되면 좀 쉴 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11월에 런칭을 하고 그 뒤로 다음 커리큘럼 또 교재 준비를 하고 또 다다음 커리큘럼 교재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신 것 치고 너무 피부가 뽀얗고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 제가 그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지 가늠도 잘 되지 않아요. 범구 선생님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바쁜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저도 도쌤이랑 비슷하게 강의를 하나를 이제 교재를 내서 촬영을 시작하면 그거에만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촬영하면서 또 그 다음 교재를 쓰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도 두 분 다 또 서울대 출신의 갓생을 살고 계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갓갓생 정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24시간 관찰 카메라로 두 분의 삶을 팔로잉업하면 다들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바쁘게 아마 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교재를 또 원고를 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교정 작업도 이렇게 힘든지 모르셨죠? 네. 진짜 네. 제가 보낸 원고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네. 정말 많이 느껴서 네. 이게 교정을 하는 것 또한 원고를 쓰는 것만큼의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7교까지도 진행을 해도 어디서 오탈자가 혼자 올라와서 막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마지막 최종본 넘긴 파일이 아닌 2번 전 교정본이 인쇄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또 놀랄 너무 텐데. 끔찍해요. 네, 그렇죠. 진짜 학생들이 이렇게 오타 없는 교재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계실 것 같아요.
개념 강의를 이제 시작하셔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요, 이도 선생님은? 네, 저는 이도 씨의 개념이라는 한국지리 개념 완성 강의를 찍었는데요. 이미 완강은 때린 상태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본인도 완강을 했다고 계속해서 인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50도씨의 기출이라는 다음 커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거 봤어요. 4주 동안 이도 씨의 개념 완성을 완강하는 가이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간다면 진짜 실력이 많이 늘겠더라고요. 범구쌤은 개념 강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출발점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되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은 런칭한 지 2달이 좀 넘었지만 벌써 3개의 커리큘럼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문포독 기초라는 정말 기초 문법 강좌랑 실루엣이라는 독해 기본 강좌가 완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문포독 심화라는 조금 더 심화된 구문 강좌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목이. 상하셨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건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건조한 데서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진행하시느라 이렇게 성대를 갈아 넣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생님이요. 입성하기까지의 그 스토리들을 제가 조금 여쭤도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떻게 강사로 데뷔하게 됐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범구쌤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면서부터 유튜브를 운영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들 몇 개가 알고리즘을 타면서 이제 조금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투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들어와서 강의 연습을 하는 영상들을 또 제 채널에 올리고 그게 또 이제 알고리즘을 타서 정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이투스에 입성하게 된 계기도 유튜브였고 입성을 하고 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지도를 쌓게 해준 것도 사실은 유튜브에서의 강의 영상들이었어서 저는 이제 유튜브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요즘이 개인 브랜딩의 시대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인간 강사로 데뷔하기 전부터 개인 브랜딩을 훌륭하게 하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 선생님은 어떻게 인간 강사로 데뷔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멀고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회공헌이라는 것에 폭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공헌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해외 봉사를 가게 되는데 아시아의 최빈국이라는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그 라오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리라는 걸로 어떻게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투스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오게 돼서 그렇게 인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강의로 어디 있든 뭐 언제 시차 같은 거 상관없이 다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 원하던 그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리라는 과목의 매력이 약간 문이과의 감성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지리를 선택하고 지리를 이제 믿고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지리의 장점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지리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문과와 이과의 장점만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과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까라고 관심을 갖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과의 논리적이고 혹은 산술적인 부분까지 실험적인 부분까지 합치면 그게 바로 지리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리라는 학문이 간학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도 관심이 있고 저것에도 관심이 있다. 내가 관심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 여행 유튜버들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어떤 지역들을 보여주고 하다 보면 예전에 공부했던 지리의 지식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세계사, 지리 다 매력적인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사문생륜윤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철학 이런 쪽이라서 어떤 실용성의 측면에서는 지리가 더 높고, 예, 그쵸? 어떤 인문학적 감성으로는 약간 생륜윤사 같은 과목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마다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문 코멘터리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문과생들의 수험 궁금증을 이제 특히 문과의 사탐을 강의하는 저와 이도쌤 그리고 영어를 강의하시는 범구쌤께서 문과 수험생들의 고민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언론에 기사화됐던 단어들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단어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요. 요즘 학생들이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뜻을 이도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특히 문과들만 모여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와, 우리 문과가 짱이야. 우리는 정말 많은 언어를 배우고 우리는 정말 멋있는 학문을 배운다라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문송하다, 문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문과였는데 갑자기 사회에서는 문송하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마음이 정말로 아팠고 충격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범구쌤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이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이다 보니까 뭔가 문과라는 것은 사실 수험생들의 하나의 선택이고 그냥 존재일 뿐인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고 어쩌다가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인문학, 철학, 윤리학 쪽을 전공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인문학이 세상 학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학생들이 문과를 선택하고 그쪽에 꿈을 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시대는 돌고 돌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 수석들이 다들 수학과나 물리학과에 가던 시기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때 의대가 최고 인기였던 때도 있고 지금도 역시 의대가 최고 인기를 이렇게 구가하고 있지만 또 자연과학대가 인기가 많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인기 학과들은 바뀌고 또 사회의 니즈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인문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도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 인문학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반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우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코멘터리 사전 토크를 나눠봤고요. 정말 학생들이 남겨준 댓글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좀 해볼까 하는데 두 분 학생들의 모든 고민에 대해 대답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이죠. 네, 완전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직구역 인터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박찬영 학생이요. 자, 범구쌤, 서울대생이라서 또는 서울대를 졸업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사실 주위에 같은 동기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이 정말 좋았는데 사실 이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목표나 본인의 가치관도 사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높은 목표를 가져도 되는 사람이구나. 나 역시도 이렇게 했을 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좀 제 인생에 있어서의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서울대 와서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은 정말 저의 삶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멘토 같은 친구, 동기, 후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금 인적 네트워크가 생긴 느낌입니다. 이도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 양성 기관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이 아직 안 빠지셨네요. 네, 이번 2023 학년도 봄 학기에 서울대에 양궁 수업의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기보배
선수가 직접 교수님으로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좋은 교수님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직접 수업을 들었던 그 기억들이 정말 크게 남아요. 저는 또 서울대생이라서 여러분들은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좋은 점도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대생이라서 안 좋았던 점, 대학 다닐 때 미팅 소개팅 나가면 저희가 진짜 그거를 네, 방금 얘기를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서울대라고 하면 확실히 낮아지는 기대치. 그러니까 이렇게 미팅이나 이런 걸 주선을 할 때 서울대래라고 하면 이제 좀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좀 꾸밀 줄 모르겠다, 공부밖에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왠지 뭔가 미팅이 잘 안 잡히고 뭔가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딱 미팅이 잡혔을 때 많은 남성분들이 나갈까 말까 이런 느낌의 남성분들을 딱 뵀는데 딱 이제 술자리에서 만남이 딱 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하시더라고요. 저의 외모를 보고 그런 건지. 태도가 이렇게 좋게 돌변했다는 네, 좋게 거죠? 돌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서울대라니까 한번 나가보자라고 남성분들이 오셨다가 저와 제 친구들을 보시고는 와, 서울대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부끄러운데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도쌤 정도면 다들 와 할만하죠. 예, 정말 네, 자기 자랑 잘 들었고요.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니까요. 서울대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좋았던 점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에피소드를 듣는 것이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도 지금 만나볼게요. 고3숙 학생이 본명인가요? 고3숙. 뽕어 성함이. 네. 이도 선생님부터 좌우명 좀 들려주세요. 제 좌우명은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네잎클로버를 찾아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행운?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세잎클로버 사이에서 네잎클로버, 행운을 찾습니다. 근데 사실 눈을 돌려보면 수많은 세잎클로버가 있어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행운을 쫓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뜻으로 좌우명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따뜻한 좌우명이고요. 범구쌤의 좌우명은 어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며 돌이켜보면 별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순간순간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되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하나의 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좌우명은 정말 즐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요. 정말 제가 행복하고 잘할 수 있고 했을 때 즐거운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로부터 수반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뭐 결과나 정말 수치상의 어떤 무언가를 이제 쫓으면서 사는 것보단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말들이 상당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반말로 위로의 말 한마디 네. 범구쌤 해주세요. 사실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지금 이 시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니면 멘탈적으로 너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그런 작은 사건들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정말 나를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너졌었지?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미래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조금 버티고 견뎌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선생님한테 뭔가 위로의 말을 부탁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읽어보고 위로를 남겨줄게. 위로를 어디다 남기면 될까요? Q&A 게시판에 남겨도 되고요. 이때스 Q&A. 네.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SNS로 연락을 줘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고민 상담이 저희에게도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이라서 아마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도쌤도 학생들 위로하는 짧고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원샷 카메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얘들아, 도쌤이야. 너희들 이제 고3이 돼서 혹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서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어쩔 때는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쌤을 찾아오면 돼. 쌤한테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면 쌤이 너희들한테 필요한 조언, 외로울 때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말 남겨줄 테니까 언제든지 문을 똑똑 두드리길 바래. 너무 좋네요. 옆에 있어준다는 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수험생들의 동행자잖아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수험생활로 힘겹게 가는 동안 때로는 교육적으로 또 때로는 멘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요. 그 두 분의 말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겠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너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너희를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 다 잘 되고 나면 네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훌훌 털어버릴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김동원 학생과 이지연 학생이요. 왠지 이도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디 지나가는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저 공부가 하기 싫어요. 저 어떡하죠?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어른 선배님들이 다 똑같은 답을 해주셨어요. 도야, 놀아라.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놀면 어느 순간 공부하고 싶은 순간이 와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을 잘 듣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 놀면은 큰일 납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는 해야 돼요. 반전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고 노셨어요? 저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보드 타기. 와. 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스노우보드 다양한 보드를 섭렵하였고요. 그리고 참고로 운전도 좋아해서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그대로 운전면허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전교 1등으로 땄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는 수능 끝나고 따는 게 좋습니다. 그 외고 나오셨잖아요. 네. 외고 후배들이 걸크러쉬를 엄청 좋아했겠어요. 아,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죠? 조금 있었습니다. 네. 벙구쌤은 공부 안 될 때 네. 좀 분위기 전환 방법을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노래 듣는 거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마음도 좀 침울해지고 사람이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좀 좋아하는 노래를 볼륨을 좀 키워서 진짜 주변 소음 아무것도 안 들릴 정도로 노래를 좀 크게 틀어놓고 명상을 하던 잠깐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정말 약간 좀 노래랑 하나가 된 기분으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래 들으면서 본인의 어떤 심란한 마음을 좀 잠재우는 방법도 있고 햇빛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정말 축축 처지게 되는데 그럴 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햇빛을 좀 이렇게 받게 되면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게 되고 이게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고로 빠지지 않도록 본인을 계속 이렇게 달래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만은 그래도 수험생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아무리 놀고 싶어도 이거에는 빠지지 말라 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게임인데요. 아, 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롤, 오버워치 아니면
동물의 숲 이런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할 텐데 게임은 정해진 시간만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는 드라마 한 편을 보면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롤은 한 판 하면 2판이 하고 싶고 2판 했는데 졌네? 한 판만 더 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셨나요? 조금. 네, 그래서 게임은 자제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피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게임을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도쌤의 말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저는 사실 웹툰이나 드라마처럼 정주행이 가능한 것도 가능하면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렇게 드라마 정주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 보면 그날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요즘 또 이게 워낙 다음 화가 궁금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걸 중간에 끊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좀 힐링을 하고 싶다면 매주 하나씩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주행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골라서 보는 게 좋지, 정말 시리즈가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시작하면 그거 끊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는데요. 1년에 드라마를 정주행해서 보는 것이 없어요. 강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없다가 제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팬이어서 별그대를 마지막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드라마 이렇게 꽂혀가지고 정주행하는 거 수험생한테는 정말 죄악입니다. 네, 아무리 궁금해도 수능 끝나고 몰아보는 걸로. 수능 끝나고 자기한테 주는 보상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재원 학생 질문도 또 소개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당부의 말을 하나 주고 싶은 게, 계획이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그날 하루를 아예 버리고 리셋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 오늘은 이제 글렀으니까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그냥 쉬자, 이렇게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뭔가를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100이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3, 40의 결과라도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나 계획을 100%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놓고, 계획은 언제나 틀어지고 어그러지기 마련이다라는 걸 좀 받아들인 상태로 뭔가를 이제 완벽하게 꼭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나면,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해도 그날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꼭 뭔가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날 뭔가 사소한 게 틀어졌다고 해서 아예 리셋을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리셋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런 습관이 드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게,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망쳤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막 그거 공부 심리에도 똑같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 영상 올린 게 새해라 조회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기서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대 가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라 그랬더니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평범 속에 진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도쌤은 어떠세요? 계획을 망친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건가요? 저는 플래너를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획은 당연히 망쳐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획이 실천이 실제로 됐고 0% 지켰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이 어디서 어그러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국어는 계획한 대로 잘 됐어. 그런데 수학은 내가 1시간 동안 50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1시간 동안 30문제밖에 못 풀었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나는 1시간에 30문제밖에 못 푸는 사람이구나를 재빨리 깨달아서 다음 계획 때,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 계획 때는 1시간에 30문제만 풀도록 계획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세운 계획들을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재원 학생의 그 질문이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네요. 김서영 학생이 재수를 하셨잖아요.
재수하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루틴 저도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특히 재수를 경험한 강사 혹은 재수를 경험한 선배는 많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준 것 같은데요. 저는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의 힘으로 독서실에 가야 했고 혼자 세운 계획으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1바로 강조하는 거는 1순위로 강조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 그리고 밤에 자는 취침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라 이겁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한두 시간 달라질 수 있어요. 공부, 국어와 수학 살짝 루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 독학 재수는 바이바이 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또 재수할 때 혼자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렵다, 독하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서울대를 입학한 서울대에 정시로 들어간 되게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저조차도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누가 듣기에는 기만일 수 있겠네요. 똑똑한 건 맞잖아요. 네. 어쨌든 서울대.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루틴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떠냐면 만약 오늘 공부가 안 됐을 때 중간에 딴 생각이 들고 정말 집중이 안 될 때 나는 무엇 할 것인가를 대비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집중 안 돼서 멍 때리다가 이제 수습 못하고 그날이 망쳐지는 것보다는 내가 혹시라도 오늘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플래너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노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봐야지. 그런 집중이 안 될 때 할 만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순간이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그때 대비돼 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집중 안 될 줄 알고 준비해 놨지.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1부 토크가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문과생들의 학습법 조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너무 대화를 잘해주셔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두 분을 보는데 너무 마음가짐이 즐겁습니다. 네, 우리 2부에도 또 화사하게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희들의 나침반이 되어줄게. 앙!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노래.